서울 외곽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 한 남자가 검은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IT 회사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그는 최근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아내 김지연이 임신 7개월 차였지만 오늘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이 그의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다. 초음파 젤이 냉랭하게 배 위에 닿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 박민재의 표정이었다. 화면 속 아기의 모습이 두 개였다. 쌍둥이였다. 그러나 문제는 쌍둥이 중 한 명이 준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이종부성 다태 임신이라는 의학 용어가 무겁게 다가왔다. 이씨,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준호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박 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하자면 아내분께서 짧은 시간 내에 두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두 아기 중 한 명은 준호 씨의 아기가 아닙니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기술적인 문제라는 말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아내 지연이 자신에게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 비밀 속의 남자, 그녀의 개인 트레이너 강재민이었다. 지연은 병원에서 나서며 짧게 말했다. 너무 오래 끌지 마. 준호. 오후 4시에 운동 세션 있어. 그녀의 운동복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임산부용 레깅스와 네온 컬러의 스포츠 브라로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임신 중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탄탄한 복근과 가느다란 허리선의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역시 그녀답군.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문이 닫히고 박 박사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준호 씨,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쌍둥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도 몰랐지만 그중 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연은 알고 있을까? 그는 물었지만 박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보통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준호는 지연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개인 트레이닝,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의 수상한 웃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 그녀는 점점 그를 방치하고 있었다. 준호는 충격을 숨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은 이미 운동복 차림으로 차에 올라타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빠르게 움직였다. 오늘 저녁은 건너뛰어야겠다. 준호는 친구 김태훈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했다. 맥주 한잔 하자고? 너 지금 완전 난리가 났어 보여. 태훈의 메시지가 반짝였다. 준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연의 몸매를 타이트하게 감싸는 요가 팬츠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런 몸매, 예전엔 오직 나만을 위한 거였는데. 그날 밤, 준호는 지연의 노트북을 몰래 열어봤다. 그녀의 이메일과 메시지들이 그를 무너뜨렸다. 제이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화에는 애정 어린 말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너만을 위해 준비할게. 내일 프라이빗 세션 기대해. 준호는 또 야근이라서 걱정 마. 속삭이는 듯한 메시지들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겠다. 문득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연의 절친, 송수아였다. 요즘 내 아내 빛나 보이던데? 강재민이 완전 잘 챙겨준다더라. 이 메시지는 지연에게 보내진 것이었지만 어떻게인지 준호이 폰으로 온 것이었다. 준호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끝내자.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이 일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다.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난 지금, 무너진 현실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 아이였다.
그는 법률사무소 강엠 파트너스를 찾아가 증거 자료를 꺼내 보였다. 변호사 김수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이건 정말 명백한 간통 증거예요.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의료 기록까지. 재산 분할과 양육권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제 아이가 맞고 다른 한 아이는 아닙니다.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생물학적으로 준호 씨 아이인 쪽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에 대해서는 복잡하겠지만 재정적 책임은 분명히 제한될 겁니다. 준호는 법률 상담을 마치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와 달리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멀리서 아내 지연과 강재민을 지켜보았다. 지연은 검은색 타이트한 트레이닝 레깅스에 흰색 스포츠 탱크톱을 입고 있었고 휘어진 등선과 단단한 허벅지가 눈에 띄었다. 강재민은 190cm가 넘는 키에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며 지연의 허리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이런, 무슨 영화 속 악당 커플 같네. 준호는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강재민은 준호를 발견하자 웃음을 멈추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지연 씨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네요. 특히 당신과 함께라면 말이죠.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준호 씨, 우리 좀 조용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쌍둥이 얘기 말이에요. 박민재 박사가 말한 유전적 변이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 관심사야. 쌍둥이 중 하나는 내가 숨겨온 비밀이지.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 순간 강재민이 불쑥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 준호는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해결? 지금까지 너희가 한 짓거리를 보면 해결이 아니라 폭탄을 뿌리는 거나 다름없어. 지연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그만해, 이준호.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준호가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몰라도 돼. 하지만 이젠 끝내자. 우리 셋,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된 연극의 마지막 막처럼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준호는 그날 밤 홀로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의 전화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우리 정말 끝인가 봐. 지연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했다. 끝은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해. 통화가 끝나고 준호는 노트북을 켰다. 오늘 아침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었다. 그는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지연의 완벽한 이미지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요즘 김지연 인스타그램 개인 트레이너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남편 얘기는 어디 갔지? 맞아. 운동하는 모습은 많은데 남편과 같이 있는 사진은 0이래. 몇 시간 만에 댓글창은 의심과 소문으로 가득 찼다. 온라인은 이미 작은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재민이었다. 오늘 저녁 8시 체육관에서 만나자. 혼자 와.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간다. 체육관은 어둠 속에 조용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강재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방황하며 말했다. 이 모든 건 내가 시작한 거야. 내가 지연을 파괴했어.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내가 그녀를 파괴했다고? 아니, 그녀가 스스로 무너졌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었던 거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몸에 걸친 헐렁한 회색 후드티와 검은 레깅스가 어두운 조명 아래 더욱 쓸쓸하게 보였다. 그만해, 재민아. 이건 아무런 가치도 없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지연아. 그리고 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이젠 시작일 뿐이야. 그들의 이야기의 다음 장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또 다른 비밀과 배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어둠이 깔린 체육관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과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작일 뿐이라니?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씨, 저예요. 박민재입니다. 병원에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지연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임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쌍둥이 중 한 명은 준호 씨의 아이가 분명합니다.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곧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준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하얀 조명 아래 차갑게 느껴졌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울렸다. 산부인과 병실 앞에서 강재민이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준호가 물었다. 지연 씨가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와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위험하대요. 준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맺혔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준호야.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괜찮아. 지연아.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민재 의사가 들어왔다. 지연 씨, 아이들은 지금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임신 34주의 조선 위험이 커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해요. 준호는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내 복수가 그녀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 순간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야, 미안해. 모든 걸 말하지 못해서. 사랑했어. 진심이야. 준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랑? 그럼 왜 날 속였어? 병실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어슴풀에 빛나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휴대폰 알림음. 준호가 시계를 보니 밤 11시. 메시지 하나가 왔다. 지금 우리 만나자.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발신자는 뜻밖에도 지연의 절친, 송수아였다. 준호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퍼즐 조각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튿날 밤,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준호는 송수아를 마주했다. 송수아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 쥔 커피잔을 몇 번이나 내려놓았다 들었다 반복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세련된 블라우스와 블랙진으로 깔끔했지만 눈빛에는 무거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준호 씨, 이거 꼭 말해야겠어. 지연이랑 강재민 사이에 무언가 더 있어. 송수아가 낮게 속삭였다. 준호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송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과 메시지 화면을 보여주었다. 둘은 호텔방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지연과 강재민의 모습, 그리고 은밀한 대화가 담긴 메시지들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지연이 우리 모두를 속였어. 난 그동안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결혼 생활도 환상이었지. 그 여자, 임신했는데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 이제야 진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아. 송수아가 갑자기 팔을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누군가 이 모든 걸 SNS에 흘렸어. 지연이랑 강재민이 망가지게 만들려고.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누군데?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 해. 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야. 준호는 가볍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싸움이라. 내 인생이 언제부터 격투기 링이었지? 다음엔 킥복싱이라도 배워야 할까? 송수아도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 씨, 그 몸매로 킥복싱하면 진짜 화제될걸.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근육질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눈빛을 가진 강재민이었다. 그의 시선은 준호와 송수아를 향했다. 준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재민 씨, 우리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 제대로 얘기하자. 카페 안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세 사람의 대화는 곧 폭풍으로 변할 것이고 그 폭풍 속에서 진실과 배신, 그리고 복수가 뒤얽힌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바로 송수아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카페방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그리고 화면에 뜨는 자막, 다음 편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송수아의 숨겨진 정체와 그녀가 감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준호와 지연, 강재민의 삼각관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깊어가는 밤,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야기는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강이 흐르는 서울 밤거리,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 문을 나섰다. 송수아와 강재민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지연과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들은 진심 어린 사과.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 박민재 의사의 메시지가 떴다. 다음 날, 준호는 병원 산부인과로 향했다. 지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강재민과 박민재 의사가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병실 안에서 박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기 둘 중 한 명은 준호 씨의 친자입니다. 다른 한 명은 강재민 씨의 친자입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두 다 내 잘못이에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송수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 씨, 지연 씨, 강재민 씨, 여러분 모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송수아가 꺼낸 USB에는 그동안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마치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